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의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어, 모든 분석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렇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80% 이상 확률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러한 종목들을 매주 여러분들께 4번에서 5번 영상을 통해서 집중할 만한 종목들, 꼭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꼭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올라온 영상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반드시 찍어야 할 2022년 대선 정책주 대장주입니다. 현재 최근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바로 이곳을 통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진 상한가랠리의 투자자 필수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필수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불안한 지수를 보이는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환율 전쟁입니다. 결국 환율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을 단순히 혼자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G7과 다른 국가들의 설득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은 현재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패권, 전 세계 패권 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사, 지금 무력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달러, 기축 통화인 달러를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은 식량입니다. 정확하게는 뭐 대두를 비롯한 곡물 가격인데요. 곡물 가격이 사실 미국이 많은 물량을 전부 다 모든 물량을 생산하지 않지만 미국이 대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곡물 가격도 미국의 패권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유가, 달러, 곡물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근에 중국이 압박을 시작했고요. 실제 그러한 압박이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느냐? 최근에 나왔던 이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지금 미국 이 기사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뽑아보면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서 단기간 물가를 치솟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물가가 정말 경제가 회복돼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게 하자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했고 전 생산자 물가 지수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전력난이 지속됐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이전까지 전 세계 가장 뭐 그 이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래서 황사 많이 날라왔죠. 가장 큰 생산 지역인데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전력난이 오면 당연히 이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상세한 부품들부터 시작해서 소재, 제품들까지 전부 다 생산이 멈추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량 자체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죠. 수요는 크게 변화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현재 중국을 압박하면서 드러났던 현상이죠. 최근에 나오고 있던 요소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서 간단하게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실적이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파산하는 기업들까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 헝다 디폴트를 피했지만 여전히 폭탄 돌리기다. 한 달 이자 미룬 이자가 984억 원이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그 이외에도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들이 정부 주도해서 인수하는 등을 통해서 굉장히 메꾸기, 방어를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속속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오면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 머물 줄 알고 지금 현재 미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미국이 일부러 노린 거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옮겨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겪으면서 증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저의 실적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악재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됩니다. 뭐 이때 당시에 악재였던 것은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왜?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면 좋냐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쯤 흔들림은 존재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저번 달이죠. 10월 달에도 계속 무난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1조 달러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대단히 그 엄청 큰 악재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멀쩡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파운드리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이슈와 미국 출장에 나서게 되면서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 최악은 조금 더 면한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 번의 하락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겠다. 아직 불안하다. 뭐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거의 급락보다는 조금은 개선은 됐다. 하지만 완벽하게 안정적이진 않다. 어느 시기를 지나야 되냐면 11월 25일 날 한국의 금리 인상 결정 나온 시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미국의 부채 한도 밀어놨던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한번 진행되게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한 차례 더 밀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증시 이후에 아마 반등 자리를 12월부터 2월 정도까지 상승 자리가 반등하고 상승 자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올라가는 지수 종목들에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 하방이 한방점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보다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저는 대선 관련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왜 하필 대선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빛을 보는 시기가 지금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꼭 혹시나 영상 보시면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이시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 내린 34%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찍었던 5월 달에 찍었던 29%에 거의 뭐 근접하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잘못해서 29%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30%가 깨지면서 최저치까지 내려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죠. 안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돌려보기 위해서 안 좋은 민심을 돌려보기 위해서 바로 위드 코로나라는 걸 진행을 했고요. 안 좋은 소상중공인 분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 진행이 됐죠. 자, 그런데 최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드 코로나 너무 서둘렀나? 코로나 확진자 4일대 3,000명대 위기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를 했으나 진짜 소상중공인들의 민심을 잡았으나 나머지 민심을 잃게 생겼다. 진퇴양난의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슬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냥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만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민심이 보통 어디로 이동합니까? 어차피 내년 3월 또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오게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실망했던 민심은 과거 한 2-3년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는 모습들, 민심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이 바로 이 차기 대선 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 어느 쪽으로든 이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을 다시 한번 반등할 만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역시나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대선 후보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둘과 관련된 종목들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역시나 하방 한 방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책, 각자의 정치색, 각자의 방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들의 공동의 정책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은 이 비판을 받았던 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이슈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부동산이죠.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첫 번째, 한쪽은 이 공공주도 정책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민간 주도에서 민간 건설사들을 주도해서 지금 현재 구축 공급하겠다. 방향성은 전부 다 디테일까지는 같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동일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뭐 상세하게 들어가면 관련 종목들을 간에서 조금씩 나눌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저 건설 정책, 부동산 정책주는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최근 이 이슈를 타고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후보가 재건축의 급물살을 만들게 되면서 부동산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역시나 두 주자의 발언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드시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건설 정책주,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가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리모델링 대리석 관련 종목들, 결국엔 건설업종 관련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수급가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주워 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들로는 무엇을 뽑느냐? 최근에는 신한종합개발이 너무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패스하고 저는 관련 종목들 중에 건설정책주, 도시재생주 다 있는데 저는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은 가구 관련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지만 건설정책주의 이슈를 받으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집의 중요성,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 퇴근하고 나면 별로 쉬는 시간 잠깐 갖고 잠자는 시간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봤자 주말에 집에서 머물고 평일에 일주일 중에 5일은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 정상적인 분들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굳이 집에 놓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슬슬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집에서 슬슬 하나씩 거슬리기 시작하는 게 하나씩 생기는 거죠. 자신의 삶을 조금 보탬이 될 만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구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수혜도 받으면서 다른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역시나 이 가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이 이후에도 많은 좋은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상승세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구라는 의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들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차트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 가구입니다.
최근에 매력적이죠. 저가에서부터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 추가적인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신고가가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가구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NX 보겠습니다. NX도 역시나 부동산 지금 현재 가구 정책주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일합니다. 코로나 관련 이슈에 급등했다가 소근을 들었다가 최근에 초강할 때 보였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장기 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내는 모습들, 이 돌파해낸 다음부터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저가 구간에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좀 특징적인 종목은 한샘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샘이라는 종목은 저는 최근에 부동산 건설 정책주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급등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뭐 새벽 배송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너무나도 저가까지 내려간 차트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로 건들지 마시고 장대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 건드려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관심 종목 정도로만. 만약에 편입하신다라고 한다면 한국 가구와 NX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 좀 아쉬우실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설 정책주 중에서 그럼 최근에 범양건설 신원종합개발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원종합개발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대략 100%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 후속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일성건설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성건설이 워낙에 주가 차트가 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17% 급등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 잘 횡보하고 있다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튀어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단타로서 보시는 전략으로 일성건설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가장 안정적인 거 앞서 말씀해드렸던 한국가구하고 NX 정도를 관심주로 넣어두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늘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어떤 종목이냐, 이번 주 가장 핫한 이 종목이죠. 바로 애플카의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라는 재료하에 굉장히 큰 급등세가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에는 뭐가 있고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중에 후속으로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런 종목들 찍는 것도 좋고 한데 뭐 기법이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실시간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직접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것과 별개로 또다시 시황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께 종목이라든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높은 확률의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충분히 5에서 10%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렸고요. 종목들 중 뭐 30% 급등, 뭐 18% 급등, 21% 급등, 지금 돌바락제 손절도 하고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 180% 급등, 에이티크 솔루션 급등, 3일 50% 급등, 이런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과 시황에 대한 정보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요즘 주식을 투자하실 때 아직 좀 기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꽤 많으시다 보니까 내가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배움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제가 과거에 만들어 두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바로 뭐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극비 자료인데요. 현재 이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 시황 2022년도 상반기 투자 유망 업종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유망 업종과 시장에서 알아야 하는 기술적 분석들,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분석들, 그리고 실적적인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이 드렸고,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총 정리해서 저 기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 지금 현재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에서 바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서 이 창에 들어오신 다음에 극비 자료 댓글 달기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댓글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리뷰 남기셔 주시고요. 애평가에서 별 5개 남겨주시고, 그리고 극비 자료 달기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리뷰 남기시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이메일 링크 남기신 분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것은 11월 달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특별하게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리뷰 남겨주시고 댓글까지 달으셔서 극비 자료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과거에 한번 받으셨던 분들도요. 2022년도 유망 업종이 새로 여러분들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가 정말 기본적인 자료지만 최소한의 여러분들께서 기본만 갖추셔도 주식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신다고 한다면 올바른 결실들, 좋은 수익들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정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